우리가 뉴스가 없어가 아니라 뉴스가 너무 많아 고민이죠.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러니까 쏟아지는 뉴스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 속의 핵심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전략 압축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건희 부장님이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자, 오늘 뉴스 세 개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같은 2차 전지인데 LG 엔솔은 괜찮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왜 그런가? 일단 LG 엔솔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얘기 안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물론 뭐 IRA 보조금도 있었지만 팩트는 좋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에코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에코프로 BM 어닝 쇼크였었죠. 셀업체하고 이렇게 소재업체랑 또 왜 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원료가 싸지니까 셀업체는 마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간단한 답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확장 국면에 잘 들어가고 있고 거래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LG엔솔이 집중하는 쪽은 여전히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견조하게 수요가 좀 받쳐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온과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좀 납품을 많이 하고 있죠. 삼성 SDI는 근데 지금 주력이 사실은 아직은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 쪽은 여전히 좀 지금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고 좀 보급률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게 성장성이 올라가고 있다가 좀 멈칫하고 있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는 이제 원료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와 연동이 되긴 하지만 가격이 그런 건 항상 정유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비싸게 사왔는데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어닝이 부러질 거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그 어닝 쇼크에 비해서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에코프로 쪽은 여전히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양극재라든지 쪽은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이 재고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은 3분기 실적 이후에 그 쇼크를 좀 이어가는 과정이고요. 4분기 뭐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진다는 흐름이 좀 나와야지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투자자들,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뭐 LG엔솔이 호실적 나오고 조금 올랐다고 뭐 좋아할 여지가 별로 없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게 빠져서 더 고통이 많은 구간이죠. LG엔솔은 뭐 대부분 기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전략 질문을 두 개로 좀 나눠서 할 텐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에 관한 시각, 그다음에 여타 섹터로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볼 텐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여긴 또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이슈 이런 게 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시각 어떠세요? 그럼 전략이? 지금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뭐 물론 이제 그 절묘하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인버스 펀드가 상장을 해서 지금 흥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2개 정도가 흥행을 했고, 그거는 결국에는 공매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래로 지금 베팅하는 사람들도 많고 위로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공방을 하면서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실적이 2분기 때 이미 부러졌는데 에코프로가 그때 왜 더 올라갔냐?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갔고, 그걸 좀 선반영했다.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 관련돼서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그때 뭐 과도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면 욕만 먹었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또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미 이제 그거를 선 반영해서 올렸다가 이제는 에코프로가 꿈으로만 가는 주식이 아니라, 예전에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에 처음 램시마를 이제 뭐 임상에서 통과해서 갈 때 보면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램시마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는 부러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모든 그런 좋은 호재들이 지금 숫자로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좀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이 망가지지 않는데 괜찮지 않냐? 저도 길게 보면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발 그 공급 과잉은 예전에 태양광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처럼 여전히 태양광은 여전히 그렇죠. 근데 지금도 배터리 쪽도 여전히 그렇고 생각보다 LFP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 셋업 그 자동차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리스크를 좀 키우고 있다. 근데 그동안 좋게 봤던 것들이 조금씩 뷰가 좀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결국엔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통칭해서 사실 뭐 양극재 쪽이라고 소재 쪽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양극재를 제외한 셀이라든지 혹은 뭐 사실은 오를 때도 못 올랐던 2차 전지 쪽에 소재나 장비 쪽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의 투자 기회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심리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그렇고 소재주들도 견조한 종목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는 2차 전지 좀 과하게 오른 거 아니야라는 쪽이 더 무게가 실려 있고 투자자들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고 다른 섹터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장주 하락의 여파를 아직은 받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죠. 받고 그게 있죠. 지나고 나면 이제 사실은 새로운 쪽이 예.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던 것도 예. LG엔솔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 예. LG화학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다 대부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장비주들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숫자가 아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회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분기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서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큰 리스크는 내년 미국 대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들이 이제 또 이슈가 내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하죠. 네, 2차 전지에서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뭐 채권 금리는 아이러니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잘 아는 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중동 사태 내지는 유가나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산유국이긴 합니다. 일부 이제 가스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안 나는 나라는 별로 없죠.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있는데 일단 그쪽이 확전될 거에 대한 우려죠.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그 중동의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의 종주국들이죠. 순니파, 뭐 시아파의 종주국들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란은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외부 이제 친이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북쪽도 막아야 되고 지금 또 이쪽 가자지구도 네, 지금 쳐야 되고 뭐 사실상 지금 전면전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도심 이제 그러니까 도심에서 일어난 전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화력이 뛰어나도 게릴라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비슷한 양상으로도 계속 갈 수도 있다. 아이고 저런. 네. 예. 그런데 그 대신에 기간은 이렇게 길어지진 않고 한 3, 4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은 말리고 있고 미국은 여기 개입하기 어렵죠, 지금 현재. 근데 결국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근데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지금 약간은 두 지역 간의 갈등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3차 중동 정쟁 이후부터 이게 쌓여져 있던 불만들이 지금 표출되는 거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너무 가자지구라든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거를 또 시원주의자들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이스라엘도 보수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파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강대 강으로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유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역사 강의는 여기까지만 듣고 시간상인데 네. 전략을 보면 기사는 이제 원유나 방산 쪽에 ETF 쪽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ETF를 사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유나 방산 관련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원유 관련 종목들은 물론 이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유주들은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예. 홍구석유 같은 종목들은 뭐 오히려 뭐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작은 종목들은 또 조금만 좋은 얘기 나오면 그렇죠. 변동성이 또 크죠. 확 예.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건 뭐 트레이딩 영역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역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방산주가 좋아질 거라고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한번. 근데 지금은 올라오는 게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가 이제 하마스랑 전쟁을 하는데 과연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약간 아직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테마성이고요. 예. 이제 앞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구조적 성장주로 보면 또 사실은 이 이슈와 조금 별개로 방사는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원유나 곡물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는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세 번째 기사는요. 올해 주가 65% 오른 SK하이닉스의 특급 호재 같았다. 네.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BM을 독점 공급하고 차세대 HBM3도 거의 뚫을 것 같다. 특급 호재면 오늘 한 7% 올라야 되는데 주가는 오늘 그만큼 강하지 않은데요. 약보합권인가요?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재료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가 갈 듯 말 듯 조정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HBM3 이제 4세대 HBM이죠. 이게 이미 샘플이 납품 많이 됐다는 거는 기사화 됐던 얘기고요. 이제 이게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 기사인데, 특급 호재가 되려면 이제 수주가 나와야죠.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주가 오늘 올해 65% 올랐지만 여기서 더 못 올라가는 이유는 HBM만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리기에는 SK 하이닉스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고, 여전히 리스크는 HBM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중국발 문제 때문에 눌리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이게 HBM 시장이 너무 확대되면서 사실은 뭐 DDR5까지 같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SK 하이닉스 저는 뭐 앞자리도 바뀌어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지금 아직도 디램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첨단 장비 관련돼서 뭐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 일부 지금 장비는 들여보내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안 하면 사실은 도태되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한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제 악재고, 또 하나의 호재는 HBM 시장이 확대된다는 건 여전히 호재다. 그리고 당분간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의 무게는 더 실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HBM 밸류단에 있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ETF 하나가 상장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ETF 상장을 했는데 에이스 뭐 AI 반도체 ETF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미 반도체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똑같은 비중으로 25% 투자했어요. 대단한 거네요, 그죠? 시총에 비하면. 그러면 그냥 한미 반도체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까지 해서 오늘도 세 가지 주제들 돈이 되는 뉴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